안녕하십니까? 유아리입니다. 네. 한 주 동안 열심히 공부하신 선생님들께 전해드리는 사랑의 선물이었습니다. 응원의 마음 전해드립니다. 아직까지는 따뜻한 날씨가 계속 이어지고 있습니다. 무엇보다도 폭염에 건강 상하시지 않도록 잘 관리하시고요. 그리고 조금 지나면, 이제 한두 주 정도가 지나면, 그래도 조금 공부하기 수월한 계절이 올 거라는 기대감으로 우리 선생님들을 조금 힘들게 했던, 부쩍 강화해서 좀 제거할 요소, 더위가, 이제 좀 사라질 수 있으면 좋겠다. 이러한 바람을 가져봅니다. 본 강의는요, 8월 달에 진행되는 전공 기출문제 완성 강의와 또 교직 논술은 누리과정 강론, 논술 쓰기 반, 이 두 가지 반에 대해서 안내를 좀 드리겠습니다. 대부분 두 가지 강의를 다 수강하고 계시기 때문에 OT는 공통적으로 진행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1997에서 2025학년도 전공 기출문제 완성반을 먼저 잠깐 진행 방법을 좀 소개해 드릴게요. 2016 합격 교사학습 과정은 해당 반에서는 교사학습 과정에 대한 소개를 먼저 해드립니다. 1교시에는 OT 그리고 합격 공부 계획을 2, 3교시에는 2012학년도 문제와 해설 4, 5교시에는 2011학년도 문제와 해설 그리고 마지막 6교시에는 1997에서 2021, 그러니까 최근 4년간을 제외한 신체운동 건강 영역 문제 은행 이렇게 네 가지 크게 말하면 네 가지 단계로 진행을 하게 됩니다. 첫 시간이고 OT인 만큼 어떤 강의 진행을 하는지 잠깐 소개해 드리도록 할게요. 먼저 OT는 합격 공부 계획, OT와 합격 공부 계획 두 가지를 살펴볼 텐데요. 그리고 유아리 유아 강의 안내 8월, 9월, 10월, 11월 강의를 안내해 드릴 거고요. 그 다음에 아주 중요한 거 오늘이 84일 남았습니다. 84일 남은 지금부터 정말 중요한 거 합격 공부 계획 스케줄 그리고 저에게 개인적으로 피드백 받으실 수 있는 이메일 주소 매주 공부 계획서 실천하시고 그리고 이메일로 보내주시면 자투리 시간 또 조금 더 효과적으로 시간을 배분하는 방법, 이러한 전략을 개별 맞춤형으로 3시간 공부하시는 분들은 3시간에 맞게, 또 5시간 공부하시는 분들은 5시간에 맞게 안내를 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첫째 시간에는 이러한 내용으로 함께 공부하고요. 2, 3교시에 진행되는데 2교시 먼저 2012학년도 기출문제입니다. 기출문제는 원본을, 오늘은 첫 주라서 제가 업로드를 해드렸지만 사실은 저작권에서 위배가 됩니다. 그래서 첫 주인 만큼 우리 선생님들께서 미처 준비하시지 못하셔서 시간이 조금 걸릴 듯 해서 오늘만 제가 기출문제 원본은 수업 자료로 올려드렸고요. 2주차 강의부터는 개인적으로 한국교육과정평가원에서 미리 다운받으셔서 문제는 준비를 좀 해주십시오. 우리는 공립유치원 교사가 될 사람들, 교육 공무원이 될 거죠. 그래서 이분들을 안내하는 저는 가급적이면 도덕을 지킬 수 있도록, 법을 지킬 수 있도록 노력하겠습니다. 조금 번거로우시더라도 한국교육과정평가원에서 기출문제 원본을 준비해 주세요. 다양한 기출문제 책을 가지고 계실 수도 있는데 제가 원하는 거는 기출문제 원본을 꼭 2개 프린트해 놓자. 하나 정도 프린트 하시면 될 것 같아요. 하나는 다운받으셔서 노트 필기용으로 활용하시고요. 하나는 문제 10번 읽기, 즉 우리가 10회독 방법 추천하지요. 그래서 문제와 그리고 잠시 후에 소개하는 정답 해설 자료, 특히 이제 해설 자료 함께
10번 읽기를 지금부터 이제 시작하려고 합니다. 왜 이렇게 문제를 강조하는지 아시겠죠? 맞습니다. 네, 임용시험은 전공은 특히 네, 문제 은행식으로 출제를 하고 있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예전의 기출문제, 지금 8월달, 9월달에 왜 기출문제를 이렇게 심도 있게 다룰까요? 네, 바로 기본적인 이론 공부가 끝나고 이제 기출의 근거에서 적용, 이해하면서 중요한 건 네, 예상 문제를 만나는 과정입니다. 그래서 저는 네, 8월, 9월달 2달 동안 우리 선생님들께서 잘만 따라와 주신다면 정말 정말 네, 예상 문제를 다 만나고 들어가실 수 있을 거라고 생각합니다. 자, 두 번째 시간에 기출 문제를 분석을 할 거고요. 기존의 문제 풀이 강의가 아닙니다. 문제 분석. 네. 자, 그 다음 세 번째 2012학년도 해설 자료입니다. 밑 화면 보시면 68쪽이라고 되어 있어요. 네, 정답이 있고 하단에 해설이 있는데요. 자료 보시면 깜짝 놀라실 겁니다. 이론인데요? 라고 하실 거예요. 그래서 너무 많은 분량이라, 물론 이전에 공부했던 내용과 이제 공부를 안 했던 내용도 있을 겁니다. 그래서 지역적인 이론까지도 공부할 수 있는 저서죠. 예상 문제 중에 제일 중요한 건, 네, 기출된 이론의 예상이 가능한 이런 부분이에요. 그래서 별도로 노력하지 않으셔도 이러한 해설 자료로 공부하실 수 있도록, 그런데 혼자 보시기가 어려워요. 혼자 다 읽으셔도 어느 게 중요한지 아셔야 되겠죠? 그리고 어떤 점에서는 주의를 하셔야 되는지 누가 짚어드리냐면, 네, 바로 여기, 네, 우리 합격 협력자 유아리가 우리 선생님들께서 공부하시기 쉽도록 짚어드리겠습니다. 자, 그 다음에, 네, 오늘은 또 2011학년도 기출문제 미리 문제 올려드렸지만 다음 주부터는 문제는 네, 별도로 꼭 개인적으로 다운받아 놓으십시오. 자, 그 다음에 기출문제 하면 제일 중요한 게요. 이제 문제 분석 단계, 문제 분석 5단계가 있거든요. 네, 문제 분석 5단계. 누락 금지, 네, 실수 금지, 그 다음에 정확한 문해 능력을 활용해서 정확하게 문제를 풀고 답을 쓰는 과정을 말하는데요. 우리가 교직연수에서도 네, 단계별, 단락별, 단계 공부가 있었잖아요. 맞습니다. 비법이죠. 시험장 가시기 전에는 이론을 열심히 공부하시는 것도 중요하지만 더 중요한 거 기존 기출 문제로 네, 문제 분석법을 익혀서 시험장에서 정해진 시간에 실수 없이 네, 그리고 나의 실력을 모두 다 네, 발휘하는 공부를 하셔야 합니다. 네, 그런데 2011, 12 과거 문제죠. 그래서 어떤 문제를 분석하는 게 가장 좋냐면 최근 문제를 분석하는 게 좋습니다. 그래서 1월 달부터 강조했던 게 바로 전공 문제 분석 전략 언제 안내해 드립니다. 말씀드렸거든요. 네, 특히 네, 시험장에서 문제를 정확히 잘 읽지 못합니다. 또 알고 있는 답도 꺼내오기가 좀 인출이 어렵습니다. 그리고 또 당황해서 다른 답을 썼습니다. 혹은 답의 순서를 바꿔 쓰거나 답의 문항에 바꿔 쓰는 이런 실수를 했습니다. 시험장에서 문제를 분석할 때 시간이 좀 오래 걸립니다. 그래서 뒤에 있는 문제는 대략적으로 풀게 돼서 아쉬운 점수를 받은 적이 있습니다. 즉, 방금 사례는 맞습니다, 여러분들. 모든 시험장에서 나오는 공통적으로 맞아요. 실수하는 부분들, 어려운 부분들입니다. 이러한 부분은 우리 선생님들이 혹시 네, 공부를 못해서 혹은 역량이 부족해서 나타나는 문제점일까요? 당연히 아니죠. 전략을 익히지 않았다. 중요한 건 내 머릿속에 있는 이론을 가지고 시험장에 가서 시험장 문제에 맞게 꺼내서 정확하게 답을 쓰는 훈련이 필요하지요. 그래서 이제 천천히, 네, 지금부터 이제 문제를 정확하게 분석하는 것. 시험장에서 제일 중요한 건 내 머리에 이론이 얼만큼 있다가 아니죠. 시험장에서 내 머릿속에 있는 이론을 하나라도 다 가져올 수 있는 역량이 필요한데, 이때 가장 중요한 게 문제 분석법입니다. 네, 그리고 답 작성 전략입니다. 이러한 문제 분석이나 답 작성 전략은
네, 임용 강의에서는 거의 없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우리가 대학교 입시 준비할 때까지는 정말 많이 연습을 했거든요, 과목별로. 네, 물론 이제 사교육 쪽에서 더 많이 강조를 했죠. 예, 이름이 높은, 이름이 많이 알려진 강사님들의 강의를 우리 선생님들이 주시죠. 강의를 들어보면 대부분 문제풀이 전략을 강조합니다. 특히, 네, 시험장 가기 전에는 한두 달 전부터는 당연히 반복을 하셔야 됩니다. 그래서 지금, 네, 8월 달, 9월 달, 2달 동안 기출 해설을 해드리는 이후 이 과정 안에 문제 분석도 들어갈 텐데요. 이 문제 분석은 2021학년도부터 2025학년도로 진행을 합니다. 즉, 이제 9월 달에 진행을 하게 돼요. 그래서 1월부터 고대하셨지요. 네, 시험장에서 자꾸 문제를 잘 분석 못해서 시간이 오래 걸려서 답을 정확히 못 썼습니다 하는 고민은 정말로 심각한 고민이죠. 네, 몰라서 답을 못 쓰는 거랑은 차원이 다릅니다. 그래서 기대하고 계셨을 텐데요. 이제 그 강의를 2021학년도부터 2025학년도 기출문제, 즉 9월 달 강의에서 진행합니다라는 안내를 드립니다. 그리고 또 하나는요. 네, 이제 잠시 후에 주간식 서술형 첨삭에 대해서 안내를 좀 해드릴게요. 자, 그 다음 또 5번 자료가 2011학년도 해설. 네. 해설 자료가 예시 문제 자료가 됩니다. 그래서 선생님들께서 우리 반 선생님들께 제가 당부드렸죠. 요약 정리하지 마세요. 노트 필기 따로 하지 마세요. 쓰는데 시간을 낭비하지 마세요. 많이 읽고 봐야 내가 이해가 되고 암기를 하더라도 여러 번 읽어서 정확히 이해하면 빠르게 암기가 된다는 건 우리가 모두 다 아는 진실입니다. 개인차가 없지요. 네, 완성도 순서는 달라도 정확하게 여러 번 읽어서 내가 정확히 이해하면 암기해 놓으면 시간이 좀 지나도 기억이 납니다. 네, 그래서 이러한 반복 읽기를 많이 강조드리는데 역시 본 자료도 네, 절판됐습니다. 네, 그리고 지금도 네, 이 절판된 중고 서적으로 이것만 가지고 합격을 했어요, 교수님. 이러한 네, 문자나 메일을 받을 때 정말 뿌듯합니다. 본 저서는 최근에 나온 저서가 아닙니다, 여러분들. 네, 그런데 최근에 나온 기출을 거의 다 담고 있습니다. 왜 그럴까요? 문제은행식이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최근에 이제 새롭게 나온 이론들을 제외하고는 대부분 중핵 이론들은 다 이 해설 자료에 있습니다. 제가 2025학년도까지 전체 다 해설 자료를 드릴 거예요. 그래서 올해는 저서를 출판을 안 할 거기 때문에 네, 원본을 제가 다 쪼개서 그대로 전해드립니다. 왜냐하면 안식년 끝나고 처음 강의에 저를 기다려주시고 사랑해주시는 선생님들께 너무 감사해서 아낌없이 지금 네, 선물해 드리고 있습니다. 그래서 강의료와 상관없이 네, 아낌없는 자료를 드리고 있으니까요. 선생님들께서는 해당 자료를 잘 좀 가지고 계세요. 특히 2027학년도 준비하시는 학부생분들은 해당 책을 잘 가지고 계시기 바랍니다. 제 강의 내용도 잘 기록하시고요. 그 다음 마지막 시간에는 여섯 번째가 바로 이 부분인데요. 네, 강조드리고 싶습니다. 1997부터 2021 앞에서 설명을 드렸어요. 전공은 문제은행식입니다. 그러면 질문을 드릴게요. 문제은행식이기 때문에 문제 출제위원분들이 출제를 할 때 바로 최근 연도의 문제를 가지고 와서 관련된 내용을 출제하기가 쉬울까요? 조금 지난 걸 가져오실까요? 네, 당연히 최근에 1, 2년 정도 된 걸 가져다 쓰면 맞아요. 너무 쉽죠. 그래서 난이도 조절이 안 되고 합격선을 만들어내야 되죠. 커트라인 점수를. 그래서 오히려 접종률이 높은 건 네, 3, 4년 전. 그래서 1997부터 2021학년도 네, 신체 운동 기출제만 다루는 건 줄 알았더니 맞습니다. 네, 5개 영역, 4개 영역은 일단 8월에 다루고요. 마지막 자연탐구는 네, 9월에 다루게 되겠죠. 9월 강의에서. 네, 그리고 또 유아교육 개론을 안 하죠. 먼저 신체운동 건강영역 문제은행을 하는 이유는
분량이 많고 우리 신체운동 건강 영역이 즉 5개 영역이 최근에 더 중요하죠. 배점에서. 네, 그래서 공부할 분량이 많고 중요한 부분을 먼저 안내해 드립니다. 자, 어떤 내용이냐면 목차를 한번 봐보세요. 네, 목차에서 1997, 네, 27개 목록으로 되어 있는데요. 2021학년도까지 에서 출제가 가능한 것만 최고죠? 네. 그러니까 전체를 다 다루는 거는 공강에서 아까처럼 문제 다 다루면서 설명드릴 거고요. 그리고 이제 해설 자료 가지고 공부법 그리고 중요 내용 설명을 드릴 거예요. 자, 그렇게 꼼꼼하게 공부하는 것도 하지만 네, 중요한 거 기억이 오래 나와야 되겠죠? 그래서 다시 한번 정리하는 게 1번부터 27번으로 정리해서 1997에서 2021 최근 걸 제외한 전공 전 영역의 문제은행이라고 제가 명명했어요. 이 중에 나올 거다. 네. 우리가 문제은행, 그러면 거기서 이제 뽑아 쓰는 거죠. 그래서 그 1번부터 27번 목록에 있는 문제들을 뽑을 거고요. 기출문제를 가지고 제가 예상 문제화 했어요. 네. 그리고 중요한 거, 이 해당되는 자료로 네, 우리는 무엇을 할 것 같아요? 네, 맞습니다. 바로 서술형 첨삭. 네. 신청하신 분들은 첨삭, 수강하시게 됩니다. 첨삭의 경우에는, 잠시 후에 자료를 또 알려드릴게요. 네, 이렇게, 첫 주차에 이렇게 진행을 합니다. 2, 3, 4주차도 역시 마찬가지로 기출문제, 전공 기출문제 전체, 네, 분석 강의에서는 기출만 다루는 것이 아니라, 네, 기출 안에서 출제할 걸 짚어드릴 거고, 그리고 더 이제 쪽집게로 그 안에서 문제 은행으로도 다루게 됩니다. 그리고 본 강의가 매력적인 이유는 첨삭이 들어갑니다. 네, 자, 첨삭 부분 때문에 잠시 네, 수업 자료 네, 함께 보시는 분들은 함께 보셔도 좋고요. 네, 함께 보실 수 있는 수업 자료를 지금 제공해 드리지 못하죠. OT에서는. 네, 그래서 네, 그 잠깐만 좀 보여드릴게요. 어떤 자료인지. 화면에서 보이시나요? 창이? 네, 학교 공부 계획, 기출문제 정답, 문제, 기출문제 정답, 문제. 이렇게 보이시죠? 네, 그 다음에 이걸 보여드리려고 합니다. 자, 방금 말씀드린 기출 전체를 다루면 예상 문제를 만나게 돼요. 그래서 고득점이 가능하고, 그래도 우리가 합격선을 좀 만들어야지 해서 문제 은행을 다시 만들어 놨어요. 그래서 이렇게 보시면 2021학년도 기출문제 그대로 가지고 옵니다. 변형을 주지 않았어요. 가급적 기출문제를 그대로 푸는 훈련이 좋기 때문에 형식, 기출문제, 문제 양식이라고도 하고 이러한 양식에 맞게 풀이하실 수 있도록 체크했고요. 그리고 이 문제를 푸시는 게 아니고 이러한 기출과 관련해서 관련된 지식, 네, 바로 옆에다 이렇게 쓰시는 거죠. 조작적 동작의 개념을 써라. 조작적 동작의 유형 중 추진력 있는 동작의 명칭을 두 가지 쓰시고, 네, 이렇게 또 뭘 써야 되는지 옆에다 써드렸어요. 그럼 정답 써보시고, 네, 제자리 운동의 개념, 그 다음에 이동 운동의 개념, 제자리 운동, 이동 운동, 그러니까 이동 운동, 비이동 운동, 조작적 운동을 2019 개정 누리과정에서는 뭐라고 명명했죠? 맞아요. 제자리 운동, 이동 운동, 도구를 이용한, 도구를 활용한 운동. 이렇게 2019 개정에서 명명하는 네, 기본 동작, 운동들이 조금 명칭 다르다. 네, 다른 게 있다. 의미는 같지만 이러한 것들을 건강이 중에 짚어드렸습니다. 자, 그 다음에 이러한 것, 네, 움직임의 하위 개념 중 경로의 움직임 개념, 경로란 무엇인가? 그 다음에 내용 요소, 세 가지, 네, 이런 거 쓰는 것. 자, 그 다음에 요거, 네, 경로의 개념과 동작 활동 시 생기는 경로의 두 가지 종류. 합격 만능서에 있었던 내용이죠. 네, 그리고 합격 비계에도 있는 내용이죠. 수험서에 없습니다라는 이야기들을 많이 주셨는데, 우리 책에 있습니다, 여러분들. 네, 그래서 책을 오픈북 하셔서, 네, 경로의 개념 한번 써보시고, 그 다음에 경로의 두 가지 종류, 네, 써보시는데, 예를 들어 처음에는 오픈북을 하실 때 방법을 또 알려드려요. 처음에는 그냥 씁니다. 그러니까 즉, 내 머릿속에 있는
지식을 씁니다. 그 다음에 책을 펼칩니다. 그리고 두 가지를 비교해서 읽으면서 어떤 용어들이 빠졌는지 점검합니다. 네, 그래서 다시 한번 완성형 답안을 내시면 됩니다. 자, 이렇게 구성이 되어 있습니다. 정말, 네, 좋은 자료입니다. 그래서 문제 계속 보시는 게 좋기 때문에 문제 풀어보시면서 관련된 이론을 정답형과 서술형으로 써보시고, 여기에서 제가 강의 중에 이 서술형 첨삭 들어갑니다 하고 말씀드리면 첨삭 답안지에 서술형 첨삭용 답안, 네, 이렇게 그 수업 자료로 제시해 드렸거든요. 여기 보시면 네, 여기에 서술형 첨삭용 답안 보이시죠? 네, 서술형 첨삭용 답안에 작성하셔서 네, 자, 작성하시는 방법도 이렇게 적어놨습니다. 자, 그리고 공부하실 때 정규 강의, 무료 강의, 그리고 또 개인 학습 질문. 한 주 동안 기다렸다 질문하시면 안 되고요. 질문을 많이 하시는 게 좋지요. 그래서 비밀글로 올릴 수 있는 네이버 밴드의 합격 레시피, 밴드 이름이죠. 네, 그래서 개인 학습 질문을 올리시도록 이렇게 또 안내해 드린 거 적극적으로 활용하세요. 지금부터는. 서술형 쓰는 방법, 동화를 활용해라. 피아제 인지 발달의 주요 용어들이죠. 동화. 즉 뭐예요? 내 머릿속에 있는 걸 그대로 쓰시면 돼요. 자, 2단계는 조절. 어떻게 확인할 수 있죠? 그렇죠. 오픈북. 전공서를 꺼내서 해당 내용의 개념의 완성문을 한번 읽는 거죠. 자, 그 다음에, 이 부분과 이 부분에서 이 개념에서 이 요소가 빠졌네 라는 이해를 하게 되겠죠? 내가 부족한 부분. 네, 그리고 최종 수정해서 답을 제출하시면 되는데, 답을 제출하실 때 이렇게 이름 쓰시고요. 네, 그 다음 밑에 문항 1, 2, 3, 4. 한 주에 4개 정도의 답을 쓰시도록 할 거예요. 원래는 2개였는데 늘려드렸습니다. 왜 그럴까요? 맞습니다. 올해 정말 많이 뽑는 거예요. 네, 행운의 해란 말입니다. 최근에 내년엔 어떨지 모릅니다. 네, 물론 올해 초에 긍정적이니까 좀 많이 뽑을 수 있으니까 공부를 좀 해주세요 하긴 했지만 할 수는 없어요, 항상. 그래서 정말 감사하게도 더 많이 뽑으면 더 좋았겠지만, 네, 그래도 이 정도면 제법 뽑는 거죠. 그래서 2번 첨삭하면 안 되겠다. 네, 2배의 첨삭을 해드립니다. 그래서 첨삭료, 네, 그 뭐죠? 첨삭 수강비가 별도로 있으니까요. 학원 홈페이지에서 수강실에서 확인하셔서 네, 수강 신청하시고 답안을 작성하시면 됩니다. 네, 이렇게 안내를 해드렸고요. 자, 첨삭 답안은 작성하시면 그 다음에 자, 이렇게 숙제. 이 부분 중요하죠. 서술형 첨삭 답안 제출 방법은 이렇게 안내를 해드릴 수 있어요. 비포 용지를 프린트해서 답안을 쓰시고요. 꼭 손글씨로 쓰십시오. 그래야 글씨체, 네, 또 알아볼 수 있는지 없는지 다 확인해 드립니다. 시험장하고 동일하게 쓰시면 돼요. 자, 또 스캔하시거나 사진을 찍으시더라도 종이는 흰 바탕, 그리고 검정색이 잘 보이게 답안이, 또 제출은 여기에 보이시죠? 네, 이메일, 네, 이메일. 그 다음에, 참고로 여기 숭실대 교육대학원, 네, 유아교육학과 이번 학기부터 겸임교수로 들어가기 때문에, 다니고 계시는 선생님들, 학교 다니고 계신 선생님들은 대면으로, 네, 강의 있는 월요일에 제출하셔도 괜찮습니다. 그래서 다시 와서 보시면, 일반적인 모든 선생님들은 이메일 제출, 24일 일요일까지. 네, 그리고 개인적으로 사유가 있어요. 부득이하게 제출하기가 어렵습니다. 하루 이틀 지연은 오케이. 네, 그래서 방금 이제 숭실대 교육대학원 유아교육학과 우리 강의 들으시는 선생님들께서는 네, 월요일마다 강의를 하니까요. 그래서 8월에는 24일에 제출하시고요. 이제 9월부터는 월요일에 직접 프린트한 거 제출하셔도 괜찮습니다. 대신 이때는 프린트해서 제출하시면 됩니다. 우리 프린트해서 제출하시면 그러면 선생님들께서 제출하고 나서 한 주 있다가 네, 한 주 있다가 제가 또 선물해 드리는데 네, 저는 우리 선생님들 인원수를 확인해서 네, 너무 많지 않으시면 토요일에 한 주 있다가 아닌 6일 있다가 다음 주 강의 때에 바로 그 뭐죠? 배부를 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제출은 강의 듣고 8일 있다가, 그 다음에 배부는 6일 있다가 배부를 합니다. 이렇게. 그래서 자, 그 다음, 네. 이렇게 안내를 좀 드렸습니다. 자, 이어서 본 강의가요. 네, 논술을 또 같이 하기 때문에 논술 강의를 또 가볍게 설명드릴게요. 논술도 아주 이제 중요한 시기가 왔죠. 특히 이제 20점을 받으셔야 된다. 그래서 논술 강의는요, 20점을 받으셔야 되는 논술 강의의 교수학습 과정을 이렇게 우리가 살펴봅니다. OT 합격 공부 계획은 전공과 동일한 네, 강의 내용이 되겠고요. 그 다음 만점 논술 전략, 그 다음에 첨삭 답안, 제출법 안내해 드리는데요. 이렇게 OT 그리고 합격 공부 계획서 진행을 하게 되겠고, 그 다음 두 번째 시간에는 만점 논술 전략은 교사학습 과정이 문제 분석, 초안 작성, 답안 작성 우리 다 외웠잖아요. 네, 실전으로 연계할 거고요. 또 서론 형식, 본론 형식, 변론 형식, 형식 좋은 점수. 이제 우리 심화 단계로 만점을 위해서 노력할 거고요. 그걸 이제 실전으로 확인하는 작업. 그래서 각각의 단계별로 이렇게 정리를 할 수가 있어요. 네. 문제 분석, 네, 그다음 초안 작성, 답안 작성, 서론, 본론, 네, 그리고 변론 형식까지. 수업 자료로 내보내드렸기 때문에 함께 본 강의에서 보도록 할게요. 자, 그 다음에 바로 첨삭 답안 제출 방법. 동일합니다. 네, 빗보 용지, 빗보, 그 다음에 스캔, 요거. 자, 이렇게 이메일로. 자, 역시 마찬가지 동일한 게 숭실대 교육대학원 선생님들께서는 9월부터는 월요일 직강반에서 제출하셔도 괜찮습니다. 자, 그 다음 중요 무료 특강. 네, 이 부분을 놓치시면 안 돼서, 네, 교육법규, 네, 그리고 만점 논술 형식 총정리 특강 꼭 들으시고요. 그 다음에 이 교육법규는 8월 말이나 9월 초에 개정된 걸 가지고 다시 한번 강의해 드린다 그랬죠? 이때에는, 네, 개정된 것만 수정해서 설명드릴 거고, 추가한다고 말씀드렸어요. 유보 통합이 될지 안 될지, 추진될지 정책이 그걸 좀 살펴봤다가 영유아 보육법을 넣어드릴지 말지 결정할 거고요. 또 하나 마지막으로 장애인 등에 대한 특수교육법, 네, 넣을지 말지 이 두 가지와 이제 개정된 거, 네, 변화된 거 있으면 변화된 거에서 선물해 드릴 거고요. 그리고 또 한 가지가 들어가죠. 네, 우리 정규 과정에서 지금 제 강의를 지금까지 쭉 듣고 계시는 선생님들, 네, 연간 패키지 선생님들께는 무료로 선물하는 장학자료 강의가 9월 초에 네, 제공이 될 텐데요. 물론 당연히 법규만큼 좋겠죠. 네, 법규 강의 너무 좋다 그래서 제가 정말 감사하고 특히 자료 네, 정말 좋다고 말씀해 주셔서 정말 감사합니다. 장학자료도 잘 준비하겠습니다. 그래서 장학자료는 유료 강의가 되겠지만 네, 우리 선생님들을 위해서 우리 그 지금까지 모든 수강생분들은 무료로 네, 이렇게 선물해 드리고 단가 강의를 들으시는 분들은 할인을 적용해서 강의를 개설해 드릴 예정입니다. 네, 유료 강의가 장학자료 준비 중입니다. 연간 강의 들으시는 분들께는 처음부터 말씀을 드렸어요. 무료로 오픈해 드립니다라고. 네, 자, 그 다음에 중요한 거, 네, 선생님들에게 꼭 길을 안내할 수 있는 합격 협력자가 될게요. 유아리 골뱅이 네이버닷컴 네, 이메일, 그 다음에 개인 전화번호 네, 잘 활용해 주시면 감사할 것 같습니다. 자, 8월 달에 개강하는 네, 논술 관련 강의와 전공 관련 강의의 OT라서요. 네, 공통적으로 함께 말씀을 드렸고요. 네, 본 강의 설명하면서 네, OT의 대부분의 내용은 말씀을 드렸습니다. 그래서 OT 강의 조금 가볍게 네, 진행해도 될 것 같습니다. 네. 잠시만 기다려 주세요. 네. 화면은 이제 OT 관련된 내용 화면을 띄워서 핵심만 네, 설명드리도록 할게요. 자, 다른 내용들은 강의 설명을 드리면서 강의 진행 방법 말씀드리면서 설명드렸습니다. 유아리 유아 강의 안내, 네, 기출문제, 논술 강의, 분풀 강의, 독립 유치원으로 갑시다. 합격 열차를 타고요. 자, 즐겁게 여행 가듯이 우리가 자, 8월에 출발하는 강의입니다. 첨삭이 중요하기 때문에 첨삭이 어떤 반에서 이루어지는지 확인하십시오.
논술은 누리과정 강론으로 논술 쓰기를 하고요. 그래서 논술 공부뿐만 아니라 전공까지 한 번에 공부하는 과정이 되죠. 자, 그 다음에 출제 예상 문제, 그 다음에 총정리, 모의고사에서도 교직 논술 첨삭이 진행되고요. 자, 그 다음 또 누리과정 강론 앞부분에 보이시죠? 1997부터 2012 전공 기출 분석, 그 다음에 9월에 하는 2013부터 2025의 전공 기출 분석, 그리고 마지막에 이루어지는 모의고사에서 역시 서술형 답안 첨삭을 합니다. 첨삭은 최대한 강화할 예정입니다. 이유를 아시죠? 첨삭을 받으시는 만큼 당연히 실력이 증진되기 때문이죠. 자, 그 다음에 8월 강의에서는 1997에서 2012 전공 기출 문제 완성을 먼저 진행을 하는데요. 시험장 맞춤형 문풀 전략, 그리고 고득점 서술형 쓰기 첨삭, 그 다음에 특수 제작된 수업 자료, 안 보내드렸던 비공개였던 기출 문제로는 합격 만능서가 나가는 거죠. 1주차, 2주차, 3주차, 4주차, 확인하시면 되겠습니다. 확인하시고요. 그리고 서술형 답안 앞에서 말씀드렸죠. 원래는 두 문제였는데 네 문제로 늘렸습니다. 사전 예고 난 이후여서 네 문제로 늘려서 우리가 84일 남은 동안 전공의 안전 합격, 그리고 특히 서술형 첨삭을 받는 이유는 그냥 점수를 받기 위해서가 아니죠. 고득점 획득. 단순 암기를 통해서 합격 커트라인을 뒤집기는 어렵습니다. 왜냐하면 공부를 하신 분들은 대부분 어느 정도 암기가 비슷하게 되어 있어요. 그런데 이제 차별화 줄 수 있는 것 서술형입니다. 그래서 논술 쓰기 지도 받으신 분들은 서술형을 어떻게 쓰는 게 더 질적인지 아시죠? 그래서 꼭 첨삭 받으시고요. 자, 그 다음에 직장 다니시는 분들은 첨삭 기일을 좀 변경해 드릴 거니까 조금 더 지연 가능하니까 꼭 받으세요. 자, 그 다음 교직 논술은 이렇게 강론으로 진행합니다. 누리과정 강론에 논술 쓰기로. 그래서 만점 논술 형식 완성은 당연한 거고요. 너무 좋아해 주셔서 제가 너무 행복합니다. 그래서 논술 1타 강사라고 자꾸, 응원해 주시고, 칭찬해 주셔서, 정말 감사합니다. 더 열심히 강의할게요. 그래서 올해 우리 반 20점 만점으로 1차 합격하실 수 있도록, 그리고 전공은 최고점 만들어낼 수 있도록 지금 강의를 진행 중입니다. 자, 2026 출제 예상으론 8문항이 제공이 되고요. 그리고 총 4번, 한 주에 한 번씩 답안을 제출하시면 첨삭을 받게 됩니다. 자, 교재가 별도로 없죠? 그래서 수업 자료도 진행을 하고요. 선생님들이 너무 좋아해 주셔서 내년에도 수업 자료로만 하려고 그래요. 비법, 비공개. 수강생에게만 공개하도록 할까요? 좋습니다. 자, 여기서 보시면 이렇게 영역이 되어 있는데 예상 문제는 조금 영역을 침범할 수도 있다. 그래서 어떨 때는 첫 주에 이렇게 나가고 두 번째 주 이렇게 진도가 되어 있지만 순서는 좀 바뀔 수도 있습니다. 중요도에 따라서 큰 문제가 없기 때문에 융통성 있게 운영을 좀 하도록 할게요. 매주 두 문항을 제공해 드리는데 문제 분석, 그다음에 초안, 답안 제공, 해설 다 합니다. 그리고 만점용으로 답안을 드립니다. 지도교수의 첨삭이 된 첨삭 답안지와 예시, 모범 답안 두 가지만 가지고 공부해도 논술 형식이 완성될 정도다라고 우리 선생님들이 칭송해 주셨습니다. 꼭꼭꼭 답안 받으십시오. 자, 개인 답안 첨삭은 단순히 논술 대비만이 아니에요. 비용 절감이 좀 필요하신 선생님들은 서술형 전공 첨삭을 못 받으시더라도 논술을 꼭 받으세요. 문장을 계속 첨삭하기 때문에 그걸 그대로 오히려 서술형은 전공은 쉽잖아요. 짧게 짧게 쓰시면 되니까요. 이렇게 해서 교직 논술과 전공 서술형 동시 대비를 위한 중핵교수법이다. 이 부분은 논술 자신 없으면 할 수가 없는 논술을 전문가에게 배웠고, 전문적으로 몇 년간 논술 공부를 따로 했어요. 그래서 선생님들께 자신 있게 첨삭을 해드리고 있습니다. 그리고, 공식을 알려드리고 있지요. 자, 기대하셔도 좋습니다. 자, 그 다음 8월에서 이렇게 강의 두 가지 다시 스케줄 정리가 되어 있습니다. 자, 이제 조금 심도 있게 말씀드릴 부분이 합격 공부 계획입니다. 합격 공부 계획은요, 말씀드렸어요. 이렇게 메일로 보내시면 되고,
자, 그 다음에 이름 쓰시면 되고, 네. 앞에 이름 항상 매주 이렇게 자료가 나가는 이유는 지면을 낭비하는 게 아닙니다. 목적이 뭐죠? 네, 제가 선생님들 옆에서 힘내세요. 합격합니다. 포기하지 마십시오. 저를 믿으십시오. 막 맨날 이럴 수가 없잖아요. 그래서 매일매일 스스로 네, 자신감을 가지실 수 있도록 지금 필요한 건 근거가 없는 자신감이에요. 근자감. 네, 다 같이 공부를 많이 못한 올해에는요, 근자감이 정말 중요한 영향을 미칠 거예요. 그리고 한번 제가 안내하는 방법으로 공부를 해보세요. 네, 기적이 일어날 수 있습니다. 공부를 3달밖에 안 했는데 합격을 했어. 네, 이런 이야기는 정말 많이 들었어요. 그러니까 포기하면 안 되죠. 절대 안 됩니다. 자, 누구누구는 행복한 공인 유치원 교사. 네, 오늘은 84일. 그런데 재밌게도 8일에 이런 그림이 있어서 네, 요일은 토요일이지만 네, 11월 8일 토요일 네, 꽃길에서 선생님들이 시험 보실 수 있도록 그날 꽃향기 맡으시면서 문제 푸시는 거죠. 기분 좋게. 네, 파이팅. 네, 최선을 다해서 우리 함께 노력해요. 자, 밑에 항상 이런 거 잊지 마십시오. 그냥 공부하지 마시고 나는 합격한다. 나의 믿음은 몇 프로가 될까? 또 이때 나에게 필요한 응원은 뭘까? 일찍 일어나자. 네. 그 다음에 자투리 잠을 활용하자. 낮잠, 졸지 말자. 이거보다는 졸지 않도록 자투리 잠을 자자. 이렇게 긍정적으로 마지막에 마무리해주는 응원. 네. 선생님들이 뭐라고 말씀합니까? 이 어린이가 네, 우리 선생님들은 정말 최고입니다. 알고 계시죠? 네, 최고. 다 같이 최고. 네, 84일. 포기하기에 너무 빠릅니다, 여러분들. 기적을 믿으세요. 84일의 기적. 네. 자, 이어서, 네, 그 다음에 또 밑에, 이번 주예요. 뭐, 한 달 있다 아니고요. 이번 주 합격 공부를 위한 제 1순위 목표인데, 일단 매주 내가 희망 점수 20점이면 20점, 전공 70점이면 70점, 그리고 중요한 거, 전공에 기본적인 암기가 안 되면 안 돼요. 대표적으로 고시문 같은 거. 네, 이런 것들은 많이 출제 안 해도 임용생들이 틀리지 않는 부분들이에요. 그리고 쉬운 암기는 내가 시험장에서 틀리면 떨어질 확률이 높아져요. 그래서 앞에서도 말씀드렸지만 1차 합격 커트라인 넘을 정도면 대부분의 암기는 비슷하게 되어 있습니다. 그 다음에 이해력을 묻기 때문에 서술형 첨삭을 받으세요 하는 거예요. 결론적으로 점수 차이는 서술형에서 낼 확률이 높다. 그리고 내기가 쉽다. 네, 남들도 안 틀리니까 나도 안 틀려야 되는 단답에서는 내가 개별화를 통한 차별 학습이 안 되는 거죠. 자, 그래서 전공 암기가 전체, 개론, 누리, 그 다음에 2019 개정, 국가수준하고 이러한 고시문이죠. 네, 이러한 모든 것들이 몇 프로 정도가 암기가 되어 있는지 점검할 필요가 있어요. 그래서 여기는 목표죠. 내가 90%는 하고 들어가자. 전공은 65점은 받자. 교직 논술은 20점, 무조건 우리 반 20점이라고 쓰라고 말씀드렸습니다. 가능합니다. 지금부터 하셔도 대신 안내하는 방법대로만 공부를 좀 해주세요. 부탁드릴게요. 네. 자, 이렇게 써놓으신 다음에 이번 주에 나의 목표. 네. 첨삭 답안지를 꼭 쓰자. 뭐 이런 목표들. 전공에서 유리과정을 조금 더 시간을 확대하자. 또 전공 암기에서 고시문이 완벽하지가 않더라. 다시 한번 완벽하게 암기를 같이 하자. 이러한 합격 공부 전략들을 매주 점검하십시오. 네, 그냥 공부하시면 안 돼요. 나한테 부족한 거는 채우시고 잘하고 계시는 건 반복하시는 게 중요하다는 거 알고 계시죠? 자, 그 다음에 뒤에 있는 거 잠깐 들으시면 됩니다. 네, 교직 논술 과목별로 이렇게 공부법을 넣어드렸는데 이번에 이제 새로 들어간 게 바로 전공 기출 별표백입니다. 제가 빨강색으로 그리고 특히 8월, 9월에 하는 이유 네, 기억을 오래 하실 수 있도록 네, 잊어버리지 않으시도록 원래 연초, 중간 많이 하시죠. 기출 분석. 네, 저도 그렇게 강의를 했는데 문제은행식으로 바뀌었기 때문에 네, 그냥 지금 하는 게 좋겠다. 시험장 들어가시기 직전에 네, 근데 직전에 하면 복습 시간이 부족하니까 제 강의 특성상 예상 문제 있는 해설지를 드리잖아요. 네, 또 문제 은행도 다 따로 뽑아서 드리잖아요. 그러니까 보셔야 되는 시간이 있어서 네, 석 달 전부터 시작을 하는 거죠. 그래서 한 달 정도 남겨놓고 개인 학습 하실 수 있도록.
그러니까 8, 9월에 강의 들으시면서 복습하시고요. 여기 써놨죠? 매주 수강은 5시간입니다. 그래서 일요일에 몰아서 들으시고요. 토요일 밤에 업로드가 되니까. 네. 그리고 반복 읽기는 네, 2시간입니다. 이렇게 안내를 드렸죠? 네. 자, 그래서 반복 읽기 학습이라고 그랬어요. 여기 암기 없습니다, 여러분들. 필수. 네. 그리고 나머지 공부는 공부하는 과목, 최고 이 정도면 좋습니다 하고 10시간 반을 넣어놨어요. 10시간 반에서 확대하면 누리과정으로 가시면 좋아요. 누리과정 강론으로 10시간 반에서 당연히 축소 5시간, 3시간 이렇게 축소하실 때에는 논술은 무조건 30분만. 그래서 이 실전 연습은 20분, 이론 반복 읽기는 10분 이렇게 실전 연습은 쓰기 숙제, 즉 첨삭 숙제를 하시는 시간이에요. 자, 그 다음에 몰아서 하루에 논술 다 쓰실 필요가 없습니다. 자, 전공기출 100개 이거 이번 달은 네, 1997부터 2012까지 다음 달이 되면 1997부터 2025까지 네, 전체 강의를 하게 되니까요. 이렇게 안내하는 방법에 따라 공부해 주시고요. 네, 가급적 유지를 하면 좋은 시간, 이 시간, 전공기출. 너무 바쁜 분들은 이 반복 읽기 시간을 확대하시고 나머지 네, 개론 누리에서 조금 빼시는 거. 네, 전략적으로 선택. 네, 그리고 우리 반 선생님들 합격 족보, 합격 암기, 합격 비계, 전공 기출 이 네 가지 시간 많지 않으신 분들 네, 이 네 가지를 열심히 읽기 학습 이전에 읽어 놓으신 게 있어서 7, 8회 읽으시더라고요. 지금 족보, 비계, 뭐 암기 이런 거 만능서도 그 1월부터 하신 분들은 7회 읽고 계시는데요. 지금 시간이 없는 분들은 이제 선택을 잘 하셔야 돼요. 그래서 합격 족보, 암기책, 합격 암기, 암기 더하기 개념 이해, 합격 비계, 설명, 요거와 그 다음에 이 전공 기출, 얘들을 묶어서 네, 마찬가지 누리도 마찬가지예요. 얘들과 얘들을 묶어서 그래서 합격 만능서는 지금 7번 읽고 계신 분들은 가능하다. 계속해서 읽으시는 게. 근데 시간을 단축하실 필요가 있고 전공 기출 예상 문제 별표 100개에 몰입을 좀 해주시기 바랍니다. 자, 이렇게 말씀드렸고요. 자, 9월달 네, 강의 진행이 있고 10월달 강의 진행이 있습니다. 네, 그리고 2차 문의를 많이 주셔서 감사합니다, 여러분들. 네, 저를 안 잊으시고 네, 2차 실기 위주 강의를 하기 때문에 2차 반은요, 8월 달 내에 개강 안내해드리고 미리 네, 몇 분 정도 신청하시는지 선착순 수강 신청을 받아서 네, 미리미리 선생님들께 1차 응원의 힘을 넣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사전 예고 네, 관련해서는 또 제가 별도의 특강을 해서 네, 무료 공개해드리도록 할 거예요. 이때에 사전 예고제 아직 확정되지 않았죠. 9월에 확정이 되기 때문에 확정 전에 우리가 소신껏 네, 최선을 다해서 사실상 1000명이 900명에서 1000명이 많습니까, 여러분? 많지 않죠. 네, 저출산 문제로 네, 통폐합되는 유아교육 기관들, 네, 호남 연령반 증가, 뭐 다양한 문제점을 가지고 있지만 사회적 변화에 따라서 어쩔 수 없는 거죠. 네, 시대적 사회적 변화에 따라서 어쩔 수 없기 때문에 조금 더 긍정적인 정책 방향을 모색을 해야 되겠죠. 예를 들어서 유아 1인당 교사의 교사 1인당 유아의 인원수, 네, 뭐 증가, 감소 쪽에 가깝겠죠. 이러한 어떻게 보면 교육의 질을 높이는 정책들을 조금 더 가지고 와야 되는 시기죠. 그래서 우리가 900명에서 1000명이 많다고는 볼 수 없습니다. 네, 그래서 사전 예고 확정되기 전에 어떻게 우리가 함께 조금 더, 네, 다 함께 많은 인원이 현장으로 갈 수 있을지, 물론, 네, 떼쓰기가 아니고 현실적으로 가능하다면 이러한 요청을 드릴 수가 있을 거예요. 그래서 현실적인 선에서 요청드릴 수 있는 방법을 사전 예고제와 관련해서 네, 특강 간단하게 해서 곧 올려드리도록 할게요. 자, 오늘 설명드리려고 했는데 OT 강의가 제법 오늘 좀 깁니다. 자, 행복 합격하기 위한 네, 초대 공간들 이렇게 넣어드렸고요. 자, 그 다음에 언제든지 제 개인 명함이죠. 네, 언제든지 중요한 도움 요청하시면 되겠습니다. 자, 8월 달, 네, 8월 15일 광복절 다음 날, 네,
영상 촬영이라 더 마음이 네, 두근두근합니다. 미래 우리 아이들이 살아갈 세상에서는 너, 우리가 모두 다 네, 행복한 네, 그러한 세상이 왔으면 좋겠다 하는 게 개인적인 교육자로서의 바람입니다. 바람이고요. 네, 우리 선생님들, 네, 우리 함께 네, 행복한 교육을 통해서 우리 아이들이 행복하게 성장, 발달해서 미래의 주역으로 커 나갈 수 있도록 당당한, 멋진, 네, 그리고 무엇보다 행복한 공립 유치원 교사가 될 수 있도록 8월 한 달간 최선을 다해서 함께 공부해 보도록 하지요. 네, 우리 선생님들의 네, 합격을 기원하면서 OT 강의 마무리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